네, 한방에서는 이 척추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오늘 답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최우성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손발이 저리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또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척추 질환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가요? 네. 흔히 손발이 저리고 차고 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다들 이제 뭐 혈관 쪽의 문제다 아니면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보다는 목에 그리고 허리 쪽의 통증을 같이 동반한 경우라면 우리가 척추 쪽의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좀 신체 변화가 있으면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찬찬히 살펴보시고 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통 척추 통증 있는 분들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한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네. 크게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한약물 치료, 이 부분들은 약해진 척추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신약침요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결국 우리가 통증으로 이제 증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염증을 줄이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네.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추나수기요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틀어져 있는 뼈와 근육들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 척추 주변 조직들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를 위주로 치료를 하고 직접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방의 디스크 치료 핵심은 한약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약이 보통은 보약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어떤 약일까요? 네, 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네. 그 보약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디스크 치료 한약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25년 정도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천연물 한약이니까 스테로이드 성분 없이도 디스크를 치료하는 부분들을 밝혀냈습니다. 네.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서울대 약대 그리고 성균관대 약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임상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빨간색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뼈가 이런 식으로 가늘어지게 되죠. 네. 안쪽에 뼈에 골다공증이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추나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들이 들어가서 골소주 세포들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복용 전에 비해서 왼쪽 편에 복용 후에는 훨씬 더 뼈가 튼튼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이제 신경 쪽의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경입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써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네. 이 압박을 받고 염증이 일어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다리나 허리 쪽으로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신경세포가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네. 오른쪽의 복용 전 상태처럼 계속 이제 죽어나가는 그리고 괴사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네. 복용 후에는 신경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향들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한방치료법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한약치료와 또 추나수기요법을 통해서 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치료법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급성 통증에 사용되는 동작침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추나수기 약물들 그 다음에 신약침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크가 나왔을 때 통증 그리고 부종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급성 디스크 통증에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동작침 치료가 좀 효과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이 부분들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급성의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게 됩니다. 지금 MRI 환자분의 허리 쪽을 보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3번, 4번, 그리고 4번, 5번 쪽에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가지고 있는 상태고 환자분은 보통 이렇게 거의 혼자서
앉아 있거나 서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네. 정도네요. 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특수한 경혈이 총 5개가 있습니다. 발 쪽에 2개, 그리고 팔 쪽에 2개, 네. 그리고 목 쪽에 1개. 이렇게 침을 맞은 상태에서 환자분은 아직까지 잘 걷지 못하는 상태죠. 네. 자, 보통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지금 빨갛게 된 부분처럼 저쪽에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통증 때문에 거의 이제 거동을 못하게 됩니다. 네네. 이때 아까 침을 맞은 상태에서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 쪽에 2군데, 그리고 팔 쪽에 2군데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목 쪽 뒤에 1군데. 아. 이렇게 총 5군데의 침을 맞은 상태에서 환자분 스스로 이제 천천히 옆에서 의사들이 견인을 한 상태에서 걷게 되는 거죠.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뒤쪽에 디스크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축됐던 근육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잡아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결과 혈액순환들이 다시 제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보통 한 15분에서 30분쯤 지나게 되면 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실제 지금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보셨는데요. 자, 한방에서의 치료는 보통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편견이 있죠. 그런 네네. 것들을 좀 깨트린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보통 한방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치료가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동작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우리가 진통제 주사를 많이 맞게 되죠. 그 부분들보다 총 5배 정도의 효과가 더 빠른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약 복용을 하면서 또 한방에서의 복합 치료를 동시에 치료한 사례 한번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네. 제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이 환자분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이제 5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은 6년 전에 이미 디스크 수술을 한번 한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이후에 상태가 잘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예전처럼 한 발짝도 이제 뛰기 힘든 정도. 네. 그다음에 왼쪽 종아리 바깥쪽에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당기고 마비되는 증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수술하셨던 병원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미 한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미 주저앉아서 더 이상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인공 디스크를 다시 넣어야 되고 이제 핀을 박는 그런 수술을 하자 이런 권유를 받으셨고 이미 한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기신 나머지 저희 병원에 찾아주신 네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상태가 되게 심해서 저희가 MRI를 먼저 찍어보게 됐죠. 네. 그 자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환자분의 허리 쪽에 디스크 쪽에 이제 영상입니다. 네. 지금 위쪽에 이렇게 뼈가 하나씩 있고요. 안쪽에 디스크가 하나씩 있고 이렇게 네. 매끈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4, 5번 라인에 많이 펴 튀어나와 있어요. 있는 부분들 네네. 이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편이셨고요. 네. 자,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을 급성으로 좀 다스려주는 동작침 치료 이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후에 꾸준한 뼈신경 강화 약물들 그다음에 네. 추나 수기 요법 그리고 신약침 요법을 통해서 아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게 다시 좋아진 그런 좋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시도하고 한 어느 정도 시간 후에 조금 효과를 보셨을까요? 네, 사람들마다 치료의 이제 증상들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겠죠.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치료를 보통 한 1개월 정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네. 이후에 관리가 좀 많이 들어갔던 타입이죠. 한 1개월 정도 이제 동작에 대한 부분들, 일상생활에 대한 티칭들 이런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한 2개월 그리고 한 2개월 2주 정도 그 정도 네. 치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통증이 생겼을 때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면 증상들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천천히 시작된다는 결국 이제 재발된다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많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 병원에 찾아주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관리가 좀 되다가 이미 정형외과나 아니면 다른 병원들을 좀 찾아주셨다가 네. 치료를 받고 오신 경우가 또 많았었고요. 결국 이제 척추의 디스크라는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근육과 인대들이 약해지고 그 결과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고 네. 뼈와 신경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에 저희가 치료점의 이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침 치료로 네네. 디스크도 치료가 된다 그러길래,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많이 궁금하셨어요. 네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까 처음에 제가 한 3가지의 치료법을 대별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신약침요법 또는 동작침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급성의 통증들을 줄여주고 동작침요법으로 그 이후에 신약침요법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의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는 이렇게 통증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신경 자극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 결국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은 아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뼈와 신경의 이제 강화 약물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내 몸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이 디스크의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좌우의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추나 수기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 이렇게 3가지가 각각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느 부분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조금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들이 조금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척추질환 한방적인 치료법 계속 끝까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희 방송 끝까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 당견이고 저는요, 네네. 4번, 5번, 3번이 안 좋아서 4번, 5번이 추간판 탈출인데요. 네. 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오래 앉았지도 못하고 쭈그리고요. 네네. 그거 아주 불편하고요. 네. 가끔 허리도 아프고요. 아버님 지금 바닥에 땅바닥에 앉아 있고 뭐 양반다리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시겠죠? 예. 예, 그거 불편하실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 우리가 진단 받으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한 20년 됐죠. 아유, 한참 되셨고요. 오래되셨네요. 예. 그다음에 그 다리 쪽에 힘이 좀 네. 많이 없어진다라고 느낀 게 한 얼마 정도부터 좀 힘이 시작되신 건가요? 없어진 건 한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되셨고 네. 아버님 지금 치료는 어떻게 좀 받고 계세요? 그냥 뭐 운동만 하고 그냥 예. 간간히 버티고 있는 거죠. 아유. 아, 자, 지금 아버님 상황을 제가 좀 들어보면 네네. 20년 전에 이미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그다음에 10년 전부터 이제 힘이 없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디스크가 좀 오래되고 퇴행성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협착증이라는 증상으로 좀 이행이 되게 되거든요. 협착증의 증상 중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다리가 저려서 내가 잘 걷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아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 그 다음에 가장 조금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다리가 예전보다 좀 많이 가늘어지고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버님의 증상들이 약간 협착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버님 지금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이 가까운 병원 찾아가지고 이미 치료라는 부분들에 앞서가지고 진단을 받은 지 한참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를 받아서 예전에 디스크 상태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협착으로 좀 진행을 해가지고 뭐 퇴행성이 좀 많이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감별을 해내고 그 이후에 치료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도 좀 버티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네. 가까운 전문병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포츠 마니아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요. 이 스포츠 때문에 또 외상 환자분들도 많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가요? 최근에 네. 이제 취미 생활들이 좀 많아졌죠. 네.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 최근엔 또 뭐 소치 올림픽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스링크가 붐빈다는 이런 아, 소문까지 네. 좀 들었었는데 운동을 하는 것들이 척추 건강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택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젊은 남성분이셨고요. 이 환자분도 3년 전에 이미 허리 쪽에 디스크를 한번 수술을 했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재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제 충고를 들으셨고, 네.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셨던 그런 어떤 케이스였죠. 운동을 하셨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배드민턴이라는 아. 이런 종목을 택해 주셨고, 네네. 배드민턴도 좋은 운동이기는 한데 편측 운동이고 한쪽만 많이 쓰는 운동이고 네네. 그다음에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과격한 운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다시 또 삐끗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제 내가 운동을 좀 과격하게 했구나. 그냥 허리 쪽에 파스만 좀 붙이고 계시다가 3, 4일 지나고 나니까 이 증상들이 예전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처음에 허리에 묵직한 통증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제 바늘로 쑤시는 그런 다리 쪽의 통증, 그리고 나중에는 다리 쪽의 감각까지 마비되는 그런 네. 부분들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이제 검사를 좀 진행을 해보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아까 터진 상태이긴 한데 상태가 조금 더 많이 심하셨어요. 디스크가 네. 그냥 뒤쪽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하게 되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좀 퍼지게 되거든요. 좀 많이 터져가지고 퍼졌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동작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젊은 남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증이나 부종 같은 부분들이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약침요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 추나 수기요법, 그다음에 네.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티칭을 함으로써 잘 치료가 됐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가 참 중요한데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에게 잘 맞는 운동을 좀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운동이 참 다양하지만 이 척추에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스트레칭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가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근력 운동을 동반한 필라테스 같은 부분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편측 운동이 아니고 전신을 사용하는 코어 쪽의 근육을 사용하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권하는 것들이 이제 걷기에서 가볍게 이제 달리기 정도, 네.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영,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방 치료를 통해서 터진 디스크가 위쪽으로 이동했지만 또 흡수가 되면서 증상이 호전된 사례 앞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도 보통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치료가 가능하네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 이제 거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냥 퇴행성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많이 뭐 까매지고 주저앉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디스크가 터진 부분들이 우리가 디스크 치료 약물에 훨씬 더 반응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 치료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특징들을 좀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수술 없이 우리가 디스크를 흡수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수술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맞게 되시는데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 치료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가 섞이지 않은 천연 신약물 이제 한약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작용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진통제 성분 없이 척추와 뼈와 신경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어떤 특징들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방 비수술적 요법의 핵심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염증과 부종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것들뿐만 아니라 디스크와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뼈와 신경을 이제 재생시켜서 척추 뼈 자체를 강화시켜서 척추 질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례들을 중심으로 치료법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목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증가를 했다고요. 네. 어떤가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앉아 있는 생활 습관들이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런 앉아있는 생활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나쁜 자세들, 운동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목 쪽에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목 디스크를 이제 특징적으로 좀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튀어나와도 환자분들이 아프다 해서 마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에 훨씬 더 이제 중추신경 쪽에 접근을 네. 해 있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더 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이제 수면 장애들, 그다음에 많이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목 디스크 치료 사례 저희가 한번 네.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을 저희가 처음 뵙게 됐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물건 들다가 삐끗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고 처음에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시다가 네. 어깨 쪽이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아.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됐고 이 부분들이 내가 어깨가 좀 뭉쳤나 보다, 일을 무리했나 보다 이런 부분들로 치부하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심한 통증으로 어깨를 거의 가누지를 못하시는 거죠. 네, 그날 밤에 이제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상태가 됐고 한 이틀, 3일 정도를 거의 밤을 지샌 상태에서 동네 정형외과를 먼저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주셨습니다. 네. 이후에 뭐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주사를 맞고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했는데 네, 별다른 호전 반응이 없어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고요. 검사를 처음에 진행을 하셨을 때 이분의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목 뒤쪽에 5번, 6번 쪽에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네네. 오른쪽으로 많이 눌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작침 치료, 그다음에 신약침 치료, 그다음에 추나 치료 약물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뒤쪽에 말끔하게 다시 탈출된 디스크의 용적들이 감소했던 그런 잘된 네네.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 치료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는데요.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 선생님께 바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어머님 예. 어디 불편하세요? 예, 제가 한 2달 전에 디스크가 약간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네. 지금 다리가, 이 허리 아픈 거는 좀 덜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앉아있을 때 펴지를 못해요. 네. 아니, 이렇게 쫙 펴지도 못하고 앉을 때 구부리지도 못하고 네네. 걷기도 힘들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허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다리 자체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아픈 건지 좀 알고 어머님 혹시 싶어요. 무릎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선생님께서? 예. 예, 어머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스크는 지금 약간 튀어나왔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서는 뭐 따로 상황이 심각했다면 바로 수술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 예. 신경 성형술 이런 이제 직접적인 주사 요법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에 허리 통증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증상들이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디스크 쪽에 신경을 자극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면 다시 허리 쪽에 통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리 쪽의 통증들은 좀 완화가 될 거고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리 쪽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대부분 무릎 쪽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에 디스크랑 그다음에 다리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랑 이 두 부분이 같이 복합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좀 불편한데 허리 쪽은 지금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쪽에 같이 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퇴행성 디스크나 뭐 아니면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부분들이 무릎 쪽에 뭐 퇴행성 관절염, 발목 쪽에 퇴행성 관절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 병행하시면 별 문제 없이 치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좀 근본적인 치료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네. 바로 상담 나눠보시죠.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72세인데요. 예, 예. 저 3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또 엉치하고 다리까지 뻗치거든요. 네. 그러면 한방 치료가 되는지, 될 수 있는지. 예, 어머님 지금 그 아프신 지는 다시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새로 아픈지요? 예, 예. 새로 아픈지는 건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네. 어머니 가까운 병원 한번 찾아가서 치료 좀 받아보셨나요? 아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금 생각 중인데. 예. 지금 우리가 치료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결심이 안 서진 것 같은데, 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미 한번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증상이 좀 많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술 후에는 뭐 증상들이 다 많이 좀 좋아지셨죠? 괜찮으셨죠? 그래요. 예. 예, 괜찮았다가 한 달 전부터 다시 이제 증상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3년 동안 우리가 관리가 잘 되어다가 이 부분들이 다시 재발을 했던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는 통증이 먼저 나타났을 때는 일단은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먼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찍었던 필름들이 있을 거예요. MRI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 필름을 가지고 가서 요번에 가서 새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이제 증상들이 나빠졌는지, 요번에 이제 통증을 일으킨 원인들이 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디스크가 다시 이제 약간 재발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짓누르는 협착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판단이 난다면 그때부터 치료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달 정도 우리가 지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병원을 안 찾아주셨던 부분들은 사실상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뭐 심각하다 그렇다면 아예 거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119를 타고 보통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희 한방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예전 필름이랑 요번 검사랑 한번 비교해가지고 정확한 네. 진단부터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더 미루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꼭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목디스크 치료 사례 살펴봤는데 목디스크 치료하시면서 신약침 치료를 좀 적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어떤 치료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이 부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되면 네, 한약재죠. 안쪽에 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약재들이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이 추출 그리고 정제 하게 돼서 보통 이제 주사제처럼 이렇게 바이알 안쪽에 넣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차근차근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제약회사 수준의 이제 시설에서 만들고 지금 선생님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으신 케이스겠죠. 자, 안쪽에 약침액이 들어가면서 디스크 쪽에 이제 부종과 그리고 빨갛게 됐던 이 염증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들이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침 치료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징들 한번 저희가 쭉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도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신약침 요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이 천연 약제로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내가 뭐 간 쪽이나 아니면 뭐 고혈압, 당뇨, 신장 쪽의 문제 이런 부분들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 네. 그다음에 통증이 오래 경과를 했는데 이미 또 방금 전화 주셨죠. 우리가 수술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재발을 했다. 그리고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수술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사제나 이런 부분들을 맞았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났지만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들 네네. 이런 경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침으로 목디스크 치료한 사례 또 저희가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제 보실 환자분은 49세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IT 그렇군요. 계통에 종사하시는 그런 환자분으로 제가 그런 기억을 분들의 하고요. 목 디스크가 정말 많죠. 네, 앉아 있는 자세에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하죠. 목이 네. 앞으로 쭉 나가 있는 거북목 자세, 일자목 자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상들이 처음 시작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이 많이 뭉치게 되겠죠. 어깨 쪽에 이제 많이 뭉치게 되고 내가 앉아 있는 시간들이 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뭐 찜질방을 가시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좀 받고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하시다가 네네. 이후에 상태들이 좀 안 좋아지니까 주변 이제 정형외과를 가시게 됐고 진통제 그리고 뭐 근육 이완제 그리고 물리치료를 병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슬슬 증상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아까 환자분처럼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먼저 검사를 해봤을 때 자, 디스크 자체는 아까 봤던 그 50대의 여자 환자분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등 뒤에 지금 목 쪽에 주름이 많이 져 있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자세가 나빴다라는 이제 반증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안쪽에 4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 디스크의 퇴행성 그리고 뼈의 퇴행성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약침요법, 그다음에 뼈신경 강화 약물들, 네. 순환 수기요법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됐고 이후에 증상들이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으니까 이때까지 봤던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렇게 치료가 됐던 그런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사례 알아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2002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네네. 수술한 뒤로 또 이제 허리 부러져가지고 허리에 핀을 아마 박으셨을 거예요. 예, 그 박았어요. 부분들이 다시 부러진 게 몇 년도에 다시 증상들이 나타나셨어요? 2004년도인가. 2년 지나서 다시 예. 그 뒤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무- 우리가 치료를 다시 시작을 그래가지고 하셨습니까? 그거를 또 공고리를 치더라고요. 네네. 그런 뒤로 다리를 이렇게 잘 못 써요. 다리를 못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리가 이제 아프다 저리다 이런 쪽일까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없다 쪽일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네. 하나도 지금은 아예 감각이 없고. 감각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예. 지금 허리 자가보행 밑으로 혼자서 허리 지금 밑으로 걸으실 수 있을까요? 못 혹시 걸어요. 전혀. 힘드세요? 네. 지금 그러면 뭐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세요? 아니면 우리 케인이라고 하죠? 이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갈 때는 엎혀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네네. 아예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저게 좀 안타까운데요. 예, 조금 네. 많이 힘드신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교통사고가 2002년도에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게 되면 이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뒤쪽에 핀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네. 이제 척추 유압술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수술이 잘 되는데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뒤에 핀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이제 수술 후유증 또는 이제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2년 뒤에 그렇게 나타났었고 이게 다시 이제 신경들이 짓눌렀기 때문에 다시 그때 재수술을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신경 손상이 많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증상 중에 하나가 감각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감각 신경이 좀 손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남의 살 같은 내가 끌거나 꼬집거나 해도 남의 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지금 양측성으로 좀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이제 점차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고 자가보행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됐고 그 후에도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미 상황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다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천천히 좀 걸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치료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 만드는 것들을 먼저 목표로 삼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려면 남의 도움을 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리 보전만 하시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몸이 더 나빠져요. 근육이 더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심폐기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지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담은 우리가 50%라도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치료 진행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풍요로운 삶들 살 수 있으니까 네. 열심히 꼭 치료해 보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희망을 조금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법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요, 네. 앉기가 도저히 힘들거든요, 앉아있기가. 앉아있기가 많이 힘드세요? 그것이, 예, 근데 네. MRI 사이랑 찍었는데요. 네. 5번, 6번 사이가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다고 돼요. 많이 심하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예. 근데 앉아있기가 힘들고 걸기랑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걷는 거는 또 괜찮으시고. 예, 다리고 뭐 불편하든 않는데, 예. 앉아있는 것이 제일로 힘들고, 네네. 이렇게 엉덩이로가 이렇게 아프고, 예, 어머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상황을 보면, 예. 자, 정확하게는 요추뼈가 총 5개가 있어요. 1, 2, 3, 4, 예. 5번. 그리고 예. 그 밑에 이제 엉덩이 사이에 있는 보통 엉덩이뼈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청골이라고 하는데, 요추 5번 그리고 청골이 1번. 이제 허리 거의 이제 아래쪽, 허리띠 라인 약간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거예요. 사이즈가 조금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튀어나온 사이즈가 조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0%의 환자분들이 한쪽으로만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그게 다리 쪽에 내려가는 가지신경을 짓눌러가지고 다리 쪽이 아프다, 저리다, 걸음을 못 걷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머님은 한 30%에 속하기 때문에 뒤쪽으로만 튀어나가셨을 거예요. 가운데 쪽으로. 그렇게 되면 다리 쪽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걷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증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앉아있는 것들 많이 힘드실 거고요. 허리 굽혀가지고 힘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구부려가지고 우리가 뭐 집안일 좀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머님 치료는 좀 받으셨어요? 정형외과에서 예. 약을 먹고 주사 허리다 지금 한 10일, 15일 만에 가면서 3번을 맞았거든요. 3번 맞으셨어요? 근데 약을 먹고 근데 얼굴만 붓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 텔레비 보고 근데 이제 한 방으로도 이거 치료돼요? 네. 네. 오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 어머님 치료 받으셨던 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일단 그 약 드신 거는 진통제랑 이제 보통 근육 이완제 그다음 소화제 이렇게 3가지를 섞어서 드리고요. 그다음 주사 맞으신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상황이 이렇게 디스크가 좀 많이 심하거나 통증 심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총 3번 정도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주사를 사용을 해요. 이게 강력한 진통 소염 작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10명 중에 한 7명, 8명은 효과가 잘 나타나고 나머지 한 2-3명 정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어머님처럼 이제 부작용, 얼굴이 좀 많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좀 뭐 대소변에 이상이 좀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효과가 조금 미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방적인 처치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효과를 못 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렸던 이런 한방적인 치료 바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방적인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데요. 추나수기요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직접 손으로 통증을 잡아주신다고 네네.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에
이제 전후 좌우로 뭔가 삐뚤어진 상황들 대부분 네. 이제 한쪽으로 기대서 앉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한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다리 오래 꼬고 앉아 있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주게 되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가는 게 이제 소위 우리가 디스크의 탈출증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손으로 다시 척추를 교정하는 것들을 추나 수기요법이라고 하고요. 준비된 동영상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리 쪽으로 통증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네, 다리 쪽에 지금 약간 이제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척추가 한쪽으로만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반대쪽으로는 디스크가 계속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요. 네. 지금처럼 다리 길이의 차이, 결국 이제 골반의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상황에 맞게 교정을 하게 되고 네. 자, 목까지 같이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과정. 이 부분들을 추나 수기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마다 치료 기간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네.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우리가 뭐 삐끗했다 그리고 경증에 약간 아까 처음에 전화 주셨던 그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하게 디스크가 약간 부어 있는 정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급성의 통증들은 많이 완화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디스크도 한 2, 3주 정도의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정도의 통증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도 이제 중증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한 2개월 정도의 치료를 네. 통하면 웬만한 상황들은 전부 다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우리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협착증 같은 네. 경우들, 그다음에 퇴행성이 너무 심한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 3주 정도의 입원 치료를 해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주 2회 정도, 한 1개월 정도, 아니면 1개월 반 정도의 이제 외래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효과를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가장 오늘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심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협착증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협착증과 디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자분이셨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4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자, 공사장에서 이제 그 힘을 쓰는 직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인데, 높은 데서 떨어진 다음에 증상들이 나타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타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뭐 진통제 좀 복용하시고 이후에 이제 상태들이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까 어떤 어머니 말씀을 해주셨죠. 주사 치료를 좀 받으셨습니다. 네. 처음에 한 1주 정도는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가 한 2회, 3회 치료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계속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는 증상들이 계속 이제 거듭 반복 이제 악화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거의 다리 쪽에 이제 힘이 없어지고 허리를 똑바로 펼 수 없고 거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MRI 사진을 먼저 보면 지금까지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거의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그렇게 꼽힐 정도로 디스크의 탈출증이 되게 심하셨고 네네. 이 뒤쪽으로 지금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신경을 거의 다 누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협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너무 심하셨고 그다음에 시일이 더 이상 이제 지속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입원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총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집중적인 치료 먼저 진행을 하게 됐고 처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쪽에 이제 뭐 동작침 치료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나 약물들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약침요법 그리고 추나 수기요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치료를 잘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극심한 사례, 치료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네, 대부분이 이제 디스크 쪽이랑 그다음에 뭐 협착증이랑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네네. 쉬운데 서로 혼용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디스크라는 것들은 그냥 추간판이 탈출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퇴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내 뒤로 내려가는 척추 사이로 내려가는 그 중심 신경, 이 다발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이게 꽉 잡혀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봤던 우리 그 케이스가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가서 신경을 많이 압박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많이 회복을 했지만 이렇게 좀 퇴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이게 말끔하게 치료가 됐을 거라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좀 남아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를 해서 모든 분들이 참 다 좋아지면 좋겠는데 간혹 또 재발이 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디스크에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해놓고 나도 디스크라는 병 자체가 너무나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효과에 대한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도표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처음 우리가 치료가 됐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자,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호전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별다른 통증이 없어졌다. 이런 분들이 총 87% 정도가 3년 뒤에도 문제가 이제 없는 걸로 나타났었고, 네네. 이후에도 5년 뒤에도 똑같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호전과 유지가 잘 되는 케이스가 84%,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증상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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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허리가 있잖아요. 네네. 꼬리뼈 있는 데서 그 위에가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쪽이 많이 아프세요? 예. 예. 근데 MRI를 찍었어도 네네. 저기라고 이상은 없다고 말씀 들으셨겠죠. 이런 거 갖고서 수술할 정도는 예, 아니라고 예. 네. 그렇게 했는데 네네. 그 자꾸 아픈 바람에 요거 한 4월 달에 네. 5월 달에 고무릎에 수술을 좀 받았어요. 아마도 그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꼬리뼈 쪽으로 이제 관 넣어가지고 그 스테로이드 넣어주는 그런 시술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받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받고 나서는 당분간은 괜찮은 그래도 효과는 걸로 조금 알고. 봤다가 예 다시 예. 또 불편하신 게 한 얼마 정도 되니까 다시 불편해지시던가요? 지금 한 4, 5개월 네. 넘을 거예요. 예. 자, 아버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크가 뭐 크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거고, 그 다음에 통증이 계속 이제 처음에는 아마도 물리치료, 그 다음에 진통제, 그 다음에 뭐 신경주사 이런 것들을 맞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하시다가 통증이 계속 제어가 안 되니까 안쪽에 염증을 확 가라앉히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꼬리뼈 쪽으로 넣어주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거든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 4, 5개월 정도 네, 받고 나서 괜찮으셨다가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아버님은 지금 문제가 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퇴행성이 많이 증가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뼈가 좀 자라나고 그다음 디스크가 많이 가라앉고 신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통증이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미 양방적인 치료 많이 해보셨으니까 한방 치료 해가지고 뼈와 신경들을 강화시키면 아버님께서는 이제 치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쪽에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디스크를 치료하는 한방적인 치료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